이러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자, 세종이 음악도 만들었죠. 그죠? 음악도 새롭게 개편하고 달력도 만들고 특히나 이 과학기계, 치국이 또 시계, 그 자경루 이런 거 막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경루 저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1층에 자경루 복원해 놨거든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물의 흐름을 이용해 갖고 시간을 탁 맞춰내는 거죠. 시간 되면 앞에 탁 나와 갖고 막 북도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자경루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들어 갖고 백성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종로거리에다 설치했어요. 궁궐 안에다 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축구기 같은 것도 곳곳에 전국 모든 고을에 다 두어서 측정 다 하게 하고 자경루 같은 경우 다 만들어 두게 했는데 이런 과학기계들 백성들한테 정말 실제 이로움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기계들을 갖다가 다 만들어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세종이 또 왜 위대한가? 장영실 어떤 사람입니까? 노비 출신이잖아요. 노비 출신들. 그런데 노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장영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신분이 낮거나 공부를 제대로 못했거나 혹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그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우습게 많이 알아요. 솔직히 우리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새롭게 성장하려고 해도 그 새롭게 물론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존의 그 세력들의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뭐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입지적인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런 게 좀 어려워지거든요. 지금이 민주주의 사회인데도 그런데 그 시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신분제 사회지 않습니까? 철저한 신분제 사회.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평민들이 있죠. 거기다 노비가 있고 또 천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평민들 사이에서도 또 농사 짓는 사람, 또 물건 만드는 사람, 그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또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보다는 물건 만드는 사람을 조금 더 낮게 치고 물건 만드는 사람들보다 농사 짓는 사람을 조금 더 낮게 치고 그래 봐야 이 사람들은 양반이나 중인들에 비하면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뭐 명분이야 좋죠. 과거 시험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해주지만 아니 과거 시험 보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2대가 과거 시험 준비하다가 과거 합격자를 내지 못하면 집안 경제력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공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회에서 세종이라고 하는 분이 백성들을 위해서 노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등용에다 쓰는 것들 이건 바로 세종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국가 지도자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과감하게 등용해서 써야 되는 것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을 과감하게 등용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기 위한 기구, 조직을 만드는 것도 역시 중요한 거예요. 세종대 그 조직이 뭡니까? 당연히 집현전이죠. 그죠? 집, 모은다라고 하는 말. 현명한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현명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국가의 정책, 학문을 연구하게 하고 국가 정책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세종은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로지 이거 열심히 해라. 10년, 20년씩 근무하게 합니다. 10년, 20년 근무하게 하면서 성과를 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너무 조급해요. 너무 조급합니다. 1년 안에 성과 안 나오면 막 잘라버리거든요. 5년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들이 그 연구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두지를 않아요.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원들이 한 1년 정도 했는데 성과 안 나오면 이거 월급이나 축낸다고 하고
그러면서 핀잔 주고 막 이러거든요. 아니 연구라고 하는 게 막 1년 안에 뚝딱뚝딱 자 도깨비 방망이에서 자 하나 나오면 됩니다. 나오면 됩니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랜 그 연구 끝에 성과가 나와서 그 한 사람이 좋은 걸 만들게 됐어요. 그게 정말 퍼져나가는 게 그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 참 발전하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까운 건 뭐냐? 바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기반 조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기초학문을 도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 인문학을 참 천대하는 사회로 변해버렸고, 그 이 이과 계통, 이공계에서도 기초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 그런 과로 대학 가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막 걱정하잖아요. 우리 애가 이거 갖고 뭐 먹고 살까? 저야 이제 그 예전에 80년대에 사학과 간다고 그랬을 때 저희 아버님이 사학과 출신이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사학과 간다는 제가 걱정을 할 상황이에요. 이거는 거꾸로 우리 사회가 기초 학문에 대한 연구 인프라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대 최고의 인재들을 집현전에 두고 출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또 관청 나오게 되면 행정 업무 관련된 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집에서 연구과제 주고 1년이고 2년이고 집에서 공부해라. 대신 월급 딱딱 제대로 갖다 주고 연구비 제대로 지급해 주고 때 되면 승진도 탁탁탁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현전 학사들이 이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체계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제 세종이 국왕이 같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예 뭐 이제 이 얘기는 유명한 얘기잖아요. 세종이 이제 원래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오죽했으면 아버지 태종하고 어머니 원경하고 민씨가 어린 시절에 세종방에 있는 책을 모두가 다 갖다가 치워놨겠습니까? 책 본다고. 예, 뭐 참 우리 애들한테 그러고 싶죠? 예. 근데 세종이 이제 그래서 그 틈새에 끼어있던 책 하나를 뭐 100번도 더 읽었다 뭐 이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조 얘기 들어보시면 더 기가 막힙니다. 공부했던 내용 들어보면 그건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세종이 이제 자기 방에서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시를 불러서 오늘 집현전 학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박팽년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공부하고 있는지 봐라 그랬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던 거죠. 전하 우리 박 학사가 집현전 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 학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경이 됐어요. 이제 12시가 넘은 거죠. 그죠? 그래서 또 공부하고 있냐 그랬더니 불 켜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 단위로 계속 불렀습니다. 갔다 와봐라, 갔다 와봐라. 그 내시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죠? 자기들 둘이 그냥 공부 경쟁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박팽년 학사는 이제 임금님이 그런지도 몰랐던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한 새벽 5시쯤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해가 이제 뜨기 전이죠, 그죠? 그때, 내시가 갔다 오더니, 이제 불을 끄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그때까지 이제 공부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지금 날이 쌀쌀할 테니 내가 입는 옷을 갖다 줘라. 덮어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세종이 그때 이제 왕이니까 아무리 세종이 검소한 사람이었어도 국왕이라 이제 국왕이 맞는 의례용 옷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비 있잖아요. 담비. 예. 그 동물 담비. 요만한 녀석들. 그 담비를 이렇게 털로다가 가죽하고 털로 해가지고 아마 이게 큰 외투를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오버코트 같은 거 그죠? 그런 걸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이제 가서 덮어줘라. 그래가지고 박팽년이 탁 일어났는데 임금님 옷이 탁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금님한테 이제 사은숙배 하는 거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고 찾아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 이 어찌 이렇게 그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돌려주는 거죠. 전하 이제 잘 덮었습니다. 이랬더니 아니다. 그건 너의 것이다. 너 가져라. 예. 그래서 그냥 박평년 집 가보가 됐어요. 그게. 예. 이건 거꾸로 뭐냐? 학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그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과연 올바르게 대우하고 그들이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설령 또 우리가 열심히 많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과연 국가 지도자들이 이들과 세종처럼 정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쓱 가가지고 그냥 한마디 하고 돌아오는 것들이 과연 국가 지도자들이 올바로 할 일이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국가 지도자들이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세종대에 배울 수 있는 것들 이제 세종대에 집현전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나라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학술 연구 기관들을 더 확대하는 거예요. 더 확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도로 좀 들라도 돼요. 예. SOC 산업 이제 조금 덜해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 이제 다 정비됐거든요. 그 돈의 일부만 학술 연구에 인재 육성에 투여를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종을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